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거의 첫 번째입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재밌는 그런 영화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딱 보면은 이 건물 포스터는 바로 딸기 케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딸기 케이크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피트는 바로 스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 그리고 웨스 앤더슨 감독, 그리고 조금 어렵겠지만 임마누엘 칸트까지 연결해서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대해서 이 재미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재미있게 본 사람과, 왜냐, 워낙 색감과 스토리, 캐릭터가 재밌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 자막에 나오는 스테판 츠바이크를 그리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자, 그렇다면은 저는 디저트, 모든 음식 중에서 아마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바로 저는 딸기 케이크예요. 네, 아주 부드러운 생크림과 아주 달콤하고 새콤한 딸기가 들어간 그 카스테라와 조화를 이루는 그 케이크를 저는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케이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바로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왔던 맨들 케이크. 이 맨들 케이크는 실제 비엔나에 있는 데멜 케이크를 패러디한 것이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색감과 이미지도 저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딸기 케이크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 케이크의 맛도 이 영화의 이미지처럼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이 음악처럼, 이 음악은 지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OST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이 음악. 이 음악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 유년 시절의 어떤 동심의 어떤 그런 화사한, 화려한 분홍빛, 그런 세계. 네. 근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 세계가 1, 2차 대전을 다 겪었던, 비내에서 유대인으로 살아있던 지성인 스테판 츠바이크의 세계라는 역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의 세계라는 책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나온 그러한 화려한 영상과 재미있는 여러 장면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코드가 많이 내재되어 있죠. 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러면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 책을 우리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보는 눈과 안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철학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을까?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은 그 어제의 세계의 그 심각했던 문제를 완전한 재치와 패러디로 정말 딸기 케이크처럼 만든 천재 감독이죠. 웨스 앤더슨 감독의 모든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천진난만한 천재라는 느낌이 들죠. 특히 여자분들 인테리어, 패션, 이미지, 색상, 이러한 모든 것을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싶은, 멋으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감독의 특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안경과 눈, 이러한 두 개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의 올바른 안경과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성을 이성으로 비판하는, 즉 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식,
그리고 사고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현상을 보는 눈을 더욱 아름답고 진실되고 선하게, 즉 진선미를 얘기하는 거죠. 볼 수 있는 인식의 틀을 만드는 그 자체가 공부인 것이죠. 자, 우리는 공부란 자체가 하나의 오락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회에서부터 우리는 철학과 공부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우리는 세뇌시당하고 말았어요. 왜냐? 개개인이 너무나 똑똑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마치 미셀 푸코의 말처럼 제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철학과 공부를 아주 고리타분하다. 야,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이렇게 배웠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술, 어떠한 음악보다, 문학보다, 소설보다, 베스트셀러보다 더 재밌고 오락 같은 게임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 그 공부라는 것. 그걸 해야만 우리 선생님들은 예술과 그 속에 있는 음악, 미술, 그리고 문학, 소설, 모든 책들을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마지막 자막을 보지 않고 모든 관객은 집에 가버렸던, 저는 그 영화를 봤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 보면 그때 자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판 추바이크를 기리며였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자막 나올 때 감독은 이 한 문장을 아주 수문거림찾기처럼 탁 박아 넣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감독은 두 가지를 생각한 것이죠. 대중을 위해서 만든 영화인 것처럼 재미있게 만들었지만 진정 지성인들은 이 한 줄로 인해서 이 영화 2시간 동안이 다 재편집된다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희열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고 신분만 높다고 해서 특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그 인식의 세련된 틀을 완성했을 때 그 지성으로 인한 그 특권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려낸 상상의 그러한 도화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려낸 그 그림이 바로, 상상으로 그려낸 그림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주인공은 그 혹독한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그 유대인의 그 눈과 시선, 그 생각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장면들과 영상들과 행동과 사고를 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로베르트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보기에 이 웨스 앤더슨 감독 정말 이러한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출, 그러한 스토리, 그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그 잔상이 많이 남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마블 영화, 헐리우드 영화가 2시간만 재미있었다면은 이 영화는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향기가 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그런 분홍색, 빨간색 케이크 같은, 딸기 케이크 같은 그 장면에서 오늘도 딸기 케이크를 먹으며 딸기 라떼를 먹으며 어떠한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미각과 어떤 모든 감각의 어떤 그러한 풍요로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큰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인내와 질서, 즉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
오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대상과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게 오락처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를 진정 내가 몰입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란 것이 가장 재밌는 오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힘은 제약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미와 감성의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데 그 공부가 인내가 아닌 하나의 오락으로서 또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부에 대한 모티브가 있어야 돼요. 모티브. 네. 그것만 스스로 확립할 수 있다면은 그 과정은 아주 즐거움의 연속성이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철학이든 학문이든 예술이든 어떠한 목적도 없었어요. 그냥 그 호기심, 그 충족하는 과정이 저는 하나의 오락이 되었습니다. 그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나의 결핍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 네. 그것만큼 더 재밌는 게 있나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만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진실과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알게 되었죠. 네. 자, 이 시대 우리는 가짜 오락과 가짜 영화, 가짜 방송들에 의해서 상상력은 감금되거나 유린당했죠. 과연 상상력만큼 섹시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섹시함은 상상력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사랑에 대입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완전한 이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완전한 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쾌락과 감성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은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걸 유지할 때도 그것도 완성할 때도 철저한 이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도 알아야 될 것이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미메시스, 즉 모방인 예술을 우리는 관과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의 형이상학과 추상성은 주체적인 공부와 경험을 통해 완성되는 마치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초월적 종합 판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인식과 그 틀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나의 눈과 안경, 인식의 틀과 배경 지식은 마치 딸기 케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케이크만 핥는 것이 아니고 카스테라와 생크림과 딸기의 그러한 앙상블을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새콤하게 음미할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특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독서, 베스트셀러가 아닌 고전을 읽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음미하면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라는 책을 권해드리며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그리스 고전과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을 기본적으로 마스터하시고 한 번쯤은 그 고리타분하다라고 그 건조하다라고 이야기에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 니체의 책들을 권해드립니다. 책 세상에서 나온 니체 전집을 다 읽으시고 칸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선생님들은 쇼펜하우어, 헤겔 이런 독일의 철학적 계보를 의미하면서 교향곡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오페라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항상 반복되는 마블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다는 것을 꼭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